누가 그랬지? C급 밑에는 D급, D급 밑에는 E급. 일단 급수 자체가 딸리는 인간들 밑에는 다 고만고만한 인간들밖에 있을 수 없다. 이거를 누가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셨나?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 밥에 그 나물이란 표현도 있지만 C급 밑에는 D급만 오게 된다. 윤석열이란 인간이 워낙에 이제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인간들 죄다 다 고만고만한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공직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인간들이 공직자의 딱지를 달고 살고 있는데, 그 대목은 2년 내내 비판과 비난을 했기 때문에 특정 인물을 사실 거론하고 싶지도 않아요.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그리고 어제 오늘 신문에 많이 나오는 김태규 같은 인간이라든지, 이미 지금 직무정지가 돼 있는데 우리 세금으로 월급 처받아가고 있는 이진숙 같은 인간이라든지, 또 누구 있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같은 인간이라든지, 이런 인간들은 제가 언급하기도 참 입이 아픕니다. 그런데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해도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싶은 인간들이 좀 왕왕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어제 제가 이제 보도로 만나봤던 이 인간입니다. 이 보도를 잠시 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임기 내내 이런 극우 유튜버들과 가까이 지내며 우대해줬습니다. 심지어는 정부 요직에도 앉혔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김채환 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저는요, 아까 제가 내란은 진압의 대상이라 그랬고, 시대정신은 내란 진압이 돼야 되고, 내란의 잔존 세력과 잔당들을 싹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국가의 백해무익한 존재들이고, 이 사람들은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전광훈을 포함한 극우 유튜버 세력들은 죄다 우리 법에 나와 있는 법 조문 그대로 적용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죠. 내란 선동과 관련된 징역형을 받아야 된다. 처단의 대상이다. 박멸의 대상이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조금 과도한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 사회가 좀 면역을 가지려면 일부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인간들도 품어주고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저도 과거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회가 너무 우경화되고 있고요. 범법을 조장하고 있고요. 범법에 편에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하는 선전선동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서한을 윤석열이 보내서 내란을 지속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국가에 대한 반역입니다. 국민에 대한 반역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 그저 똑같은 공기를 맡으면서 살려놓을 이유가 없어요. 진심으로.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독일에 반나치법이 있듯이 우리 사회도 선을 넘은 존재에 대해서 너무 무제한 관용을 베풀어줄 이유가 없어요. 마치 이번에 엠팍이었나 펜코였나 그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유족들을 조롱하거나 유가족들을 2번, 3번 죽이는 온라인에서의 행위는 단죄돼야 마땅하듯이 경찰이 이미 수사에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글을 썼던 사람들을 고지를 해서 이런 사람들을 탈퇴시켰다라고 운영진이 스스로 밝히기도 해요. 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유족들과 고인을 능멸하고 조롱하는 행위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그 커뮤니티마저도 학습이 돼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우리 사회를 좀먹는 행위라는 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팽하님 말씀처럼 인간이길 포기한 거예요. 박멸의 대상입니다.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돼요. 함께 호흡할 수 없어요. 사회 악이다. 우리 집에 있는 존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죠. 바퀴보다도 못해요. 어디 날아다니는 모기나 파리만도 못한 존재들이죠. 걔네들은 생태계의 섭리상 파리는 개구리에게 먹히기라도 하지. 누군가한테 음식이라도 되어주잖아요.
근데 이 사회 악 같은 존재들에 대해서 단죄를 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니까요? 공권력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럴 때 공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극우 유튜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우파코인이라고 해서 신나게 빨아먹었던 모르겠어요. 슈퍼챗이나 이런 거는 그간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줬다라고 보죠.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이 되어야 하느냐. 이거는 이제 선을 좀 그어줘야 돼요. 진심으로. 이거 선을 못 긋잖아요? 나중에 이런 비슷한 일이 또 터졌을 때 선동하고 심지어 내란을 이 인간들이요. 일제시대의 친일파랑 다름이 없는 인간들일 거고 그저 돈만 되고 자기 이익만 자기 목숨만 부지할 수 있다면 나라를 팔아먹는 인간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사회 악입니다. 이거는 극우 유튜버들 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들의 등에 업혀서 그 지지세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선출직 공무원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에? 듣고 있나 이미자? 김민전? 윤상현? 이런 인간들이요? 엄밀하게 내란 선동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엄밀하게 따져서 처벌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 다시는 공론의 장에 등장해서 정치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설명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물러나자마자 바로 유튜버로 복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모여야 한다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인간이 얼마나 유치빵꾸한 인간인지 만날 수 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진짜 내가 어제 이거를 생으로 보다가 깜짝 놀랐네. 이분이 나보다 나이 많이 처먹은 인간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버로서 얼마나 유치 뽕짝인지 한번 보시죠. 이제부터 공직자 신분을 벗어나 자유롭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더 자주 만나고 저의 생각을 기탈 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랄하네 진짜. 공직자의 신분을 벗어나 공직자의 자격도 없는 인간이 공직자를 하다가 이제는 난파선에서 구멍난 난파선에서 물이 숭숭 들어오니까 이제는 사퇴를 하고 지금 시기가 우파라고 부르기도 아깝죠. 극우 세력들을 집결시켜서 슈퍼챗을 받기가 얼마나 용이한 계절인지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직감적으로. 지금 극우 세력이 장사가 되거든요. 장사가 되거든. 계좌 후원부터 시작해서 슈퍼챗부터 시작해서 조회수까지 시작해서 무조건 내란을 선동하면 조회수가 10만 20만 나오니까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윤석열 만세 부르고 있는 거야. 윤석열 지키자 이거예요. 근데 그게 박근혜 국정농단 때 활동했던 태극기 부대와는 결이 다른 게요. 박근혜 때는 내란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란죄가 아니었다고. 이건 내란이잖아요. 내란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I'm back. 봤어요? 공직자 신분을 벗어나 자유롭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더 자주 만나고 저의 생각을 기탈 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m back. 아니 진짜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저도 흉내내 볼까요? 야이씨. 이게 뭐야? 어디서 씨. 이게 뭐야? 이제부터 공직자 신분을 벗어나 자유롭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더 자주 만나고 제 생각을 기탈 없이 말씀드릴까 합니다. I'm back. 저의 생각을 기탈 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표정보삼. 비장해. 겁나 비장해. 나 돌아왔다 이거야. 여러분들을 위해 돌아왔다 이거야. 윤석열 만세하자 이거야. 내란의 현행범 지키자 이거야. 체포영장 집행 못하게 공권력마저 막자 이거야. 김미경님 사자성어 다시 한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친놈들의 지랄 발광이죠. I'm back. 미치겠다.
중병입니다. 이 정도면은 중병이에요. 야,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이거 진짜, 야, 이것도 정신병입니다. 아, 진짜. 아임 100이 뭐냐. 잠시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셔야겠다. 여보, 아이스 한 잔만 주실라? 네, 치웠어요. 아, 갑자기.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어이가 없잖아요? 솔직히. 보도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JTBC 보도인데요. 지난해 7월 임명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자리에서 면직된 날 김채환 전 원장은 바로 유튜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과거 중국 공산당이 이런 인간이 구독자가 55만이에요. 구독자가 55만. 응? 박근혜 퇴진 시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 별 근거 없는 주장을 펴던 극우 유튜버답게 역시나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냅니다. 민주당의 폭주를 막고 그들의 위헌 행위를 막아서 국가의 기능을 회복시키려 했던 윤 대통령의 노력이 혀는 좀 짧으신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의 노력이 내란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부정하는 인간들이랑은 대화가 어렵죠.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돈벌이 때문에 그런지 일부러 멍청한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영리하게도 돈벌이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폭주라고 하는 것은 탄핵을 뭐 이제 이쪽 표현입니다만 탄핵을 남발하거나 뭐 예산권으로 정부가 하려고 하는 정책 집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다 뭐 이런 논리였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헌법 질서 내에 있는 권한을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걸 폭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헌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헌 행위는 누가 했는지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위법적이고 불법적이고 범법적인 내란 행위를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나라를 말아잡수신 게 윤석열 씨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의 폭주와 위헌 행위를 막아서 국가의 기능을 회복시키려고 했다. 이게 이제 상대하기가 힘든 대가리에 똥만 찬 것들이 늘 얘기를 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측 대변인들이나 윤석열 측 변호사들이나 극우 세력들이나 윤상현 같이 국민의힘 중에 아주 우경화되어 있는 인사들이 주로 하는 것은 민주당이 오히려 내란을 하고 있다. 내지는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회방놨던 것은 국회 세력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다 미친 얘기죠. 사실관계가 달라요. 언론을 하다못해 조선일보를 봐도 그렇게는 규정하지 않는다니까? 왜냐하면 헌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비판을 하고 정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이거든 이 새끼야. 어떻게 내란이 된다는 내란이야 이 새끼야. 말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짐승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회를 지배하면서 의회 독재를 이끌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게 전형적인 저는 선동의 말하기라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그 논리라는 것이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뭔가를 주장할 때는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은 항상 사실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실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확인했을 때 옳은 것, 뭐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법을 왜곡시키거나 법을 왜곡시켜버리거나 사실을 아예 비틀어버려서 진실을 호도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선동의 말하기라는 거예요. 전광훈이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극우 유튜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극우 유튜버들을 등에 업고 정치를 하는 국민의힘의 우경화 세력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전선동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이들이 인간인지 짐승인지 누가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인간들한테 해야 될 얘기거든요. 니네들이 인간인지 짐승인지 법으로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에? 누가 더 인간에 가깝습니까? 이런 식으로 선전선동을 해버리면 정말 우경화돼 있는 미쳐버린 정신병 있는 인간이 흉기를 들거나 아니면 진짜 뭐 모르겠어요. 사제폭탄 같은 걸 제조해가지고 평화적인 집회를 하고 있는 민주시민들이나 혹은 국회를 향한 테러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선전선동을 빨리 제압을 해야 됩니다. 제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치 테러를 당했을 때 그거 왜 그랬겠어요? 저는 언론도 공범이고 유튜버들도 공범이고 국민의힘도 공범이었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어요. 과도하게 정치에 몰입하게 만드는 이 환경 조성을 누가 했냐? 정치권이 했고 뭐 양극단의 정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를 특별히 과도하게 마녀 사냥하고 그걸 넘어서 악마화하는 프레임, 이런 것들이 어떠한 인간에 대한 테러를 가능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두엽, 정서 자체가 마비가 되는 거죠. 내가 저 악마는 내가 처단해도 돼. 내가 저 악마는 죽여도 돼. 이게 마치 과거에 우리 뭐 군부 독재 시절에도 그랬고 그랬지만 좌파는 죽여도 괜찮아. 좌파를 때려잡자. 빨갱이는 죽여도 돼. 막 이런 식의 그 노골적인 구호들이 어떠한 특정 영역에 몰입돼 있는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러면 안 되는데 흉기를 두고 누군가를 위협한다든지 찌른다든지 뭐 실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한다든지 폭력을 넘어선 행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재명의 테러로 전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이 정치 몰입에 이게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너무 한쪽으로 경도됐거나 몰입된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넘겨받았다거나 전달받았다거나 그거에 과하게 몰입해서 실제 물리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이거는 지양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분위기가 고조가 되면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 그걸 누가 하고 있냐? 이런 인간들이 선전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남동 관저가 매일 시끌시끌한 거예요. 뭐 내일이죠. 내일 뭐 민주노총은 또 맞불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민주노총 맞불 집회도 안 했으면 좋겠고 뭐 어떤 분들은 속 시원하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일부 진보 유튜버들이나 진보 인사들은 거기서 1인 시위도 하시고 물론 자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JTBC 영상 취재 기자도 극우 유튜버나 극우 지지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그 어떤 첨예한 대립이 있거나 갈등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 나는 그런 거 좀 걱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사실 최근에 임세은 소장도 걱정되고 안진걸 소장도 걱정돼요. 솔직한 얘기로. 아무리 공권력이 지켜준다고는 합니다마는 지금 너무 갈등이 심해지고 뭐랄까 첨예하다 보니까 상황이 분위기가 너무 고조돼 있어요. 과열돼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 극우 세력들이 안진걸 소장이나 임세훈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 1인 시위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물리적으로 폭행하거나 뭐 유튜버들끼리 싸우거나 이래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근데 그거를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선전선동을 해버리면 그런 행위를 등 떠미는 것처럼 압력을 넣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빨리 진압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알정님, 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감사드립니다. 호주
I love 호주 감사드리고요. 자, 잠깐만요. 뭐야 이게? 와타시 한국인 데스네. 근데 어떻게 일본 옌으로 108옌을 주실 수 있죠? 일본에 계시나? 원래 저게 그 국가에 있을 때 화폐로 되지 않아요? 이명박님 일본 갔어요? 네, 와타시 이명박 데스. 아무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인간인지 짐승인지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를 가짜뉴스에서 지켜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서 갖은 험한 유언비어 마타도어를 지어내던 그 짓을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똑같이 해대고 재직 중 개발한 공식 어떻게 이런 인간한테 디올백 사태는 차관직에 준하는 공무원 인재 개발 원장을 줄 수 있냐고요. 이 덜 떨어진 인간은. 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C급 밑에 D급, D급 밑에 E급. 근데 이건 여긴 보니까 이제 C급도 아닌 것 같아. 폐기 처분 대상이니까 여기는 뭐 폐급이죠. 폐급 밑에 폐급은 재활용이라도 가능한가? 아니죠. 폐급은 그냥 소각용이죠. 아무튼 급이 왔는데 다 끼리끼리 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임명했을 때 최악이었는데. 면직 후 일주일 사이 아니 어떻게 우리 국가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인간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고 합니다만, 에? 이런 인간을 앉힐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에 미쳐버린 윤석열 씨가 이런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당은 벌써 영상 3개를 게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한심한 새끼들이다. 그러니까 이 같은 급이라 이거예요, 결국. 네, 같은 급이고요.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제대로 된 인사를 임명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던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저는 김문수도 김문수고, 이진숙도 이진숙이고, 김태규도 김태규고요. 차관급, 장관급에 준하는 중요한 인물들을 정말 패급의 인사들을 다 앉혀놨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다 윤석열 잘못이다.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깨어나서 감시하고 항의하고 외치며, 이게 선전선동이지 뭐예요. 에? 이게 선전선동이지 뭐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 이겁니다. 에? 이대로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부르짖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잘못이라며 모여서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분이 누군지 몰랐다가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래요. 이런 사람 뽑힌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뽑은 인간은, 제가 이거를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 채널을 제가 몰랐는데 과거에 구독을 해놨었더라고요. 역사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냥 구독을 해놨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를 보는데 요 짤이 돌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뭘 얘기를 했는가 해서 봤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준내란 세력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울진 몰라도 지금 여기에 지금 양비론 아닌가요? 비환맘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양비론에 가깝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이런 사람 뽑힌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뽑은 인간들은 등신들이라고 그러더라고.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뭐 윤석열을 뽑은 게 등신이라고 하진 않죠. 뭐 제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뽑을 수 있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이나 뭐 이재명 대표보다는 윤석열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유권자들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그걸 등신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이 올라온 시점이 계엄 사태 이후다. 계엄 사태 이후라고 한다면 뭔가 좀 잘못 보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이라는 능력 없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수많은 사람이 뽑아준 이유는 이재명 씨 때문입니다. 이재명 씨 때문이에요. 수많은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가족 간의 통화 내용부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벌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펜코의 논리와 아주 유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나빠. 윤석열도 나빠. 이재명 더러워. 이재명이라는 후보 자체를 민주당에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냈으니까 윤석열을 뽑지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제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별의별 이미지 박살나서 이재명 씨가 너무 싫으니까 능력 없는 인간인 거 뻔히 아는데 윤석열이 근데도 뽑은 거예요. 짜증나가지고. 윤석열도 별론데 이재명이 더 싫어가지고. 근데 이게요, 사실은 좀 이젠 핑계에 가까워진 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대다수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미지 박살, 가족 간 통화 내용, 수많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죠. 의혹이 있을 수 있고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고 심지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 재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지금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는 우리 시대의 검찰과 언론은 괜찮았는가에 대한 출발점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라는 자가 내란까지 일으키게 된 배경과 계기는 무엇인가를 보면 그 인간 자체가 글러먹었기 때문이고요. 그 인간이 주도했던 수사나 기소에 대한 부분을 특히 이재명에 대한 기소나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냐 없냐가 이 문제를 판가름하는데 가장 좋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의혹이 있을 수 있고 검증 차원에서 동일하게 여야 후보가 검증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유튜버의 논리라고 한다면 그때도 똑같이 양비론으로 접근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윤석열에 대한 검증, 이재명에 대한 검증이 동일한 무게로 이루어졌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20대 대선에서 이루어지는 그 검증에 대한 무게는 동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서도 이재명 악마화는 지속이 됐었고 검찰권을 활용해서 사유화해서 이재명이라는 야당 대표를 조리돌림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을 뽑은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됐죠. 그러면 내가 이재명이 못나서 윤석열을 뽑았다라는 핑계를 대기 이전에 내가 대선 후보들을 판단할 때 정말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검증을 했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되물어봐야 돼요. 그 되물어보는 기준은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함과 균형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접근도 마찬가지로 균형적으로 접근했는가? 이 대목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쪽이죠. 그래서 이런 논리가
이재명을 이미 악마화하고 있는, 그리고 이재명을 나쁘다고 규정을 해야만 내가 마치 공정해지는 양비론의 시각으로 방송을 하거나 양비론의 시각으로 정치를 바라보면 내가 양반이 되고 내가 균형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중도적 인물이고 내가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소구할 순 있어요. 근데 이게 딱 펜코의 논리랑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걸 봐야 됩니다. 아마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뭐 이재명은 깨끗해? 박연식 너 이 새끼 이재명 빠냐? 이럴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그 시각을 뒤집어 보란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윤석열 빠인가요? 윤석열이 뭘 잘했죠? 윤석열이 어떤 사람이죠? 윤석열은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를 망가뜨렸죠?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과연 검찰의 검증과 국가수사기관의 검증과 언론의 검증은 이재명과 동일했나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 자신에게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이 어울리고 있는 사람,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진영, 자신이 보고 있는 컨텐츠, 이런 것들에서 계속적으로 중립, 균형, 중도, 이런 가면을 쓰고 나는 공정하다, 나는 균형적이다, 국민의힘도 나쁘고 민주당도 나쁘고 윤석열도 나쁘고 이재명도 나쁘다, 나는 덜 나쁜 사람을 뽑았던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국가를 망친 사람은 누가 더 망쳤죠? 그리고 국민이 권력을 대리해줬는데 그 권력을 어떻게 써먹었죠? 야당을 윤석열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다 봤잖아요. 척결의 대상, 사살의 대상으로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틀을 못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솔직하지 못한 거죠.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게요. 마치 자신의 선택은 오류가 있었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동일해요. 무오류의 존재들을 좋아하는 지지자들과 정치 소비층들은 대부분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무오류에 가깝다고 인식을 하죠. 제가 오해받기 싫어서 말씀드리는데 이재명이 전과가 없나요? 전과가 있죠. 근데 전과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전과라는 것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걸 누가 선택하죠? 국민들이 선택을 하죠. 과거에 있었던 대통령들의 전과는 어땠는지, 이재명과는 어떤지 비교도 해볼 것이고요. 전과가 전혀 없는 것 같은 윤석열과 이재명이 붙었는데 윤석열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죠? 이런 거에 대한 비교를 스스로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전과 몇 범이라서 더럽고 안 이꼽고 나와 비교했을 때 일반 시민보다 더러운 인간이니까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간편한 논리로 정치적 선택을 유권자들이 하지 않아요. 그래, 좀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판단하거나 사정이 있든 없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란범을 옹호하는 정당은 아니기 때문에 내란범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을 뽑겠다라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이건 현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근데 과거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에 와서 내가 윤석열을 뽑았다고 등신 소리를 듣는다. 난 그 등신 소리를 듣는 게 이재명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일단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거 좀 비겁한 변명 같네요. 뭐 등신 소리를 들어도 그래 내가 등신이었다 이러고 말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 등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과연 누구를 선택하는지가 그 사람을 등신으로 규정하느냐 아니냐가 판가름되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윤석열을 과거에 뽑았다라고
등신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똑같은 등신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아닐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안타깝죠? 오늘 좀 얘기가 방대해졌는데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난무하는 여러 컨텐츠들 중에는 중도와 합리, 냉정, 침착, 균형, 중립 이런 걸 가장한 보수가 많고요. 보수를 넘어선 극우가 많아요. 그리고 기회주의자들, 비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도 찬성하고 비상계엄 해제에 동의를 하면서도 무조건 이재명만은 안 된다. 무조건 민주당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저는 선뜻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아까는 이재명이 국민적 의혹이 많고 이미지가 개박살나서 윤석열을 뽑았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얘기해 볼까요? 윤석열 때문에 이미지가 개박살난 국민의힘에 있는 대선 후보보다 이재명이 못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얘기한 이재명의 이미지가 개박살났기 때문에 이재명이 극혐이라 윤석열을 뽑았다. 능력이 없는 걸 알면서도 뽑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윤석열 내란범 때문에 이미지가 개박살난 범보수 전체에서 후보가 나오면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낫다라는 평가를 할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150분 이해되셨습니까? 과거 3년 전의 논리는 이재명의 이미지가 개박살나가지고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의 국민적 의혹 때문에 검찰이 제기한 이재명의 국민적 의혹 때문에 윤석열을 뽑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논리인데, 그러면 그런 무능력한 것을 넘어서 사악한 윤석열 때문에 이미지가 개박살난 국민의힘과 보수 쪽에서, 윤석열을 만든 보수 쪽에서 간판을 새로 바꿔달고 미워도 다시 한 번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재명만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 생각이 다른가? 제 말이 틀렸나요? 사실관계가 어긋났나요? 사실관계가 어긋났나요? 아니죠. 맞죠? 세 번째 반복합니다. 이재명의 검찰로부터 시작된 수사와 기소 때문에 이재명의 이미지가 스스로 개박살 난 거고 국민적 의혹이 많아서 무능력한 윤석열을 뽑을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들은 등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능력한 것을 넘어서 사악한 윤석열이라는 인간 때문에 이미지가 개박살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범보수 계열에서 간판을 새로 바꿔달고 누군가를 선출하고자 대선 후보로 옹립하면 이재명보다 이미지가 개박살난 그 인간들을 또 뽑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요건 설명이 간단하죠. 그죠? 요거는 괜찮죠? 요건 이해가 되셨죠? 제가 어렵게 얘기를 안 했죠? 이거는 초등학생도 이해하지 않을까? 이건 난 초등학생도 이해할 것 같은데? 그래서 3년 전에 같은 논리를 지금 적용한다면 이재명의 이미지 개박살과 국민의힘 이미지 개박살은 첫 번째, 이재명은 자신의 이미지 개박살을 20대 대선을 통해 한번 심판을 받은 거네요? 아닌가요? 맞나요?
0.73% 차이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재명은 국민에게 심판을 받은 거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대선이 열려서 똑같은 구도가 형성이 된다. 이재명이 나간다 하면 이미 한 번 심판을 받고 검증을 받은 사람이 이미지가 개박살나는 걸까요? 아니면 내란범을 옹호한 정당에서 혹은 내란범을 만들었던 범보수 계열 정당이 힘을 합쳐서 이재명의 대항마가 되겠다고 나오면 어떤 쪽이 이미지가 더 개박살난 겁니까? 똑같은 논리라면. 그럼 어떤 게 더 등신이죠?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 등신이 진짜 등신입니까? 아니면 같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는 등신이 그나마 나은 등신입니까? 이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만 얘기했어요. 이의가 있으면 님 말이 다 맞음. 그렇죠. 예, 뭐 이제 논리 없이 덤비면 답이 없는데 저도 제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말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고 싶지도 않은데 각자가 지지하고 싶은 사람 지지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비상계엄은 해제되는 것이 맞는데 대통령 탄핵은 찬성할 수 없고 민주당과 이재명이 계속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무제한 탄핵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 비상계엄은 왜 막은 거야?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런 논리의 함정에 빠져있는 인간들은 죄송한데 여러분들만큼 집회 현장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에 국회에 찾아갈 생각도 안 했을 거고 뭐 정말 나라에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두 다리 두 팔 다 뻗고 편안하게 팝콘이나 뜯으면서 한가롭게 논평하고 지냈겠죠. 그럼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방대한 주제들을 이렇게 요목조목 사진을 중심으로 뜯어봤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내란충들이 많아요. 뭐 이런 그 게시물들도 있던데 제가 이거를 딱히 동의해서 갖고 왔다라기보다는 저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커뮤니티라는 거를 너무 적대시해버리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좀 입장 보류인데요. 커뮤니티 전체를 적으로 돌리기보다는 그래도 일배 수준이 아니라면 완전히 우경화되어 있는 대화가 불가능한 극우 내란충이 아니라면 그냥 뭐 이제 이런 거 지워주고 이런 거 지워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뭐 엠팍이나 fem코나 요즘에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것도 알겠는데 커뮤니티 전체를 일반화시키거나 적으로 돌려버리면
이거를 이제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공산이 분명히 큽니다. 가령 반대 진영에서는 뭐 진보 커뮤니티나 뭐 정치 커뮤니티가 아닌 곳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뭐랄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그게 이제 입틀막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어서, 뭐 그 지적 무서워가지고 할 말을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표현과 내란의 선동선전은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고, 유가족들에 대해, 참사 유가족에 대한 조롱과 이런 비난, 그리고 해묵은 지역주의를 다시 꺼내는 이런 조롱들은 다 처벌받아야 되지만, 커뮤니티 전체를 다, 어떠한 커뮤니티라고 하더라도 그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고유의 개성이나 색깔이나 이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보다는 충분히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논리로 우리가 동일하게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유시민 작가께서 어제 굉장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잠깐 볼까요? 5분 만에 끝낼게요. 이제 우리 점심 먹어야 되니까. 너무 길어졌다, 그죠? (1년) 전이 아니고 여기 있다. 사실 그래요. 남자들이 머무르는 공간이 좀 불건강한 공간이 많아요. 여자들보다. 여성 커뮤니티라고 해서 다 또 건강한 건 아니지만 남초 커뮤니티들이 너무 불건강한 커뮤니티가 많아요. fem코라든가 뭐 일베는 말할 나위도 없고 꼭 정치 갤러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그거 어떤가 싶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냥 그 냄새나는 재래식 변소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둡고 추한 어떤 것들을 익명 뒤에 숨어서 마구잡이로 배설하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거기서 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이. 그 쓰레기장 같아요. 냄새나고. 오늘 또 난리 나겠네. 그런 데서 놀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2040 남자들이 다 뭐 쓰레기다 이런 말 한 적도 없고요. 근데 이거 이제 포장을 하면 좀 위험한 게요. 저는 이 유시민 작가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이것 때문에 언론에서 레거시 언론이 fem코의 편이나 커뮤니티 편에 서면서 동시에 fem코의 편에 서면서 유시민 작가를 비판할 수 있어요. 유시민 작가와 더불어서 진보 진영 전체를 싸잡아서 비판할 수 있는 공산이 크다고 봤거든요. 저는 fem코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하지 않는 순간 자신들이 완전히 광신도처럼 꽂혀있는 순간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님처럼 인지도 있고 사회적으로 이제 덕망 있으신 분이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매불쇼에서 fem코를 하는 사람 전체에 대한 매도를 한 게 아닌데 전체를 매도한 것처럼 비춰지기 딱 좋은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랄까, 나는 사실 fem코를 하지만 나는 fem코의 정치 갤러리나 정치 글이나 이런 거 관심도 없고 사실 싫은데 fem코의 뭐 일부 정보 게시글이나 기타 등등의 이런 뭐랄까 유익한 측면이 분명히 자신에게 있다고 fem코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근데 있다고 치면 나는 알아서 걸러서 우리 저기 팽하님 말씀처럼 걸러서 듣고 있었는데 fem코를 하는 사람 이꼴 그 재래식 변소다라고 이제 뭐랄까 침소봉대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거를 레거시 언론이 이제 이걸 침소봉대 시킬 가능성이 높고,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커뮤니티 자체를 어떠한 특정인이 규정을 해버리면 DC 하는 사람은 쓰레기, fem코 하는 사람은 쓰레기, 뭐 뽐뿌 하는 사람은 쓰레기,
덕후하는 사람은 쓰레기. 뭐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자체를 완전히 뭐랄까 나쁜 쪽으로 몰아간다라고 또 이걸 또 침소봉대할 수 있어요. 저는 다시 얘기합니다. 유시민 작가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되고 진심으로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또 이제 포장해가지고 이제 뭐랄까 유시민이 대표적인 진보 인사가 젊은이들의 입틀막을 한다.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려고 한다. 이거 100%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할 거거든. 예. 100%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거든. 나는 이런 식으로 오해받는 게 사실 싫다는 거죠. 유시민 작가님의 저는 뭐 팬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다. 이제 뭔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 나오면 굉장히 자유로워지신 느낌이에요. 유시민 작가님이 유튜브를 주로 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자유로워지신 느낌이에요. 뭐 케이블이나 이런 데 출연하지 않으시면서 매불쇼나 저기 MBC 시선집중이나 본인이 취사 선택해서 나가는 프로그램에서는 표현이 굉장히 자유로우신데 그게 한편으로는 유시민을 공격하는 수단이 되거나 유시민이 표방하는 진보 지식인 전체를 오해하게 만드는 작업들, 이게 언론을 통해 또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펜코 얘네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게 좀 우려스럽다라는 거지. 전적으로는 메시가 동의해서 제가 오늘 사실 이 내용을 얘기한 배경에는 2030 그 청년들, 그러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이런 커뮤니티에 너무 깊숙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뭐 이미 알려진 여러 채널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아까 어떤 분은 신남성연대 얘기해 주셨고 아까 어떤 분은 뭐 간다효 씨 얘기를 해줬고 막 이랬단 말이죠. 무슨 호밀밭의 파수꾼이니 뭐 이런 젊은 보수 내지는 뭐 양비론적 성격으로 젊은 중도를 표방한 사람들이 가만 보면 제일 나빠요. 이거를 좀 경계하자는 얘기였어요. 경계해야 된다. 주변에도 여러분들이 커뮤니티를 여러 가지 보더라도 비판적으로 접근할 줄 알아야 돼요. 클리앙은 클리앙대로, 뽐뿌는 뽐뿌대로, 덕후는 덕후대로, 오유는 오유대로 여러 커뮤니티를 보시되 우리가 마치 여러 언론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논조도 있고 저런 논조도 있고 있는데 야 여긴 좀 더럽다. 여긴 못 보겠다. 저는 일베는 보다 포기했거든요. 도저히 안 될 집단이어가지고 일베는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걸로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집단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집단이라 좀 이 사회화 격리시켜야 되는 집단 같은데 일베는 위험해요. 접근 자체가 위험하고요. 펜코도 유저 자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펜코를 쓰는 그 펜코 가입자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랑해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DC가 아마 제일 크죠. 근데 그 다음이 펜코인데 진짜 크단 말이에요. 그 집단이. 그래서 여기를 정화시킨다는 표현보다는 뭐랄까 유려하고 완곡하게 설득해서 자연적으로 좀 배제되게 만드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런 역할에 앞장서 주셔서 유시민 작가님께 감사한데 그게 한편으로는 저는 인간 유시민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거는 제가 팬의 한 사람으로서 좀 걱정돼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저 밖에 아스팔트에서 몇 푼 벌라고 저기 집회하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그분들을 위시해서 슈퍼챗 받아먹는 극우 유튜버들은 뭐 민주파출소가 잘 알아서 좀 해주시고 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을 좀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코털 삼촌님이 좋은 댓글을 주셨는데 아마 이거는 황희두 이사님하고요 공론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젊은 보수들이 너무 많아서요. 젊은 극우들이죠. 전광훈이 노인 선동하듯이 신남성연대 놈들이 2030 남자 선동을 심하게 하는데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우경화된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지만 역사 유튜버, 정치 유튜버,
헬창 유튜버, 그리고 페미니즘을 뚝까 팬다라고 그동안 구독자, 남성 젊은 구독자 긁어 모았던 정치 유튜버, 극우 유튜버들이 있는데 뭐 작가 출신도 있고 헬창도 있어요. 이런 그 유튜버들이 2030 나는 보수 우파다 라고 그동안 생각해왔던 사람들이 그 채널을 많이 봤던 모양인데, 알고 보니까 보수의 탈을 쓰고 극우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탄핵 이후에 그 민낯이 드러난 건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준내란 세력의 버금가는 선동에 휘말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제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분들을 일일이 설득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만 지금은 일베 수준을 넘어가는 극우 유튜버들이 워낙에 많아서 어디라고 특별히 이제 이렇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웹툰 작가라든지 여행 유튜버라든지 헬창 유튜버라든지 젊은 사람들이나 어떤 정치의 특정한 진영 없이 컨텐츠로서 즐겼던 유튜버들이 양비론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준내란 세력인 걸 숨긴다라든지, 혹은 양비론에 빠져서 자신의 구독자들을 진실된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든지, 뭐 이끌 책무는 없어요. 다만 선전을 하거나 선동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커뮤니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령 엠팍에 매몰돼 있거나 팸코에 물들어 있거나 일베에 매몰돼 있거나 자신이 보는 유튜버들이나 친목질이라고 하죠. 친하게 지내는 유튜버들이 보수의 가면을 그동안 썼거나 양비론의 가면을 썼는데 알고 보니 언박싱을 해보니까 이 인간들이 다 극우였던 거예요. 극우. 제가 언급하는 건 특정한 언론사를 보라, 특정한 유튜버를 보라, 특정한 진영에 몰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라는 얘기도 아니야. 민주당을 지지하라는 얘기도 아니야. 범야권이나 국회를 지지하라는 것도, 뭐 국회 지지? 어쨌든 범야권을 지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보 진영으로 빠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진보적인 태도를 갖추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 일단 극우는 안 돼요. 보수를 가장한 극우를 다 손절해야 됩니다. 커뮤니티도 마찬가지고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유튜버들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유튜버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역사 강사도 이번에 보니까 완전 커밍아웃을 했던데요. 양쪽 다 나쁘고 국가를 걱정하지만 실상 하고 싶은 얘기는 이재명은 안 된다 이거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란을 진압하는 것이 먼저고, 내란을 선동하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하고 발본색원하는 것이 먼저지, 이재명만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타기를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재명에 대한 혐오 장사예요. 이재명은 안 된다. 좋아요. 이재명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자유입니다. 나 이재명 싫어 라고 하는 것도 자유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구분 지어야 되는 거, 내란을 막았던 사람이 있고요, 내란 행위를 동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이재명을 싫어했던 과거의 평가는 약간 비껴나더라도 내란을 막았던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쳐주는 게 맞아요. 제가 이재명을 지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딱 구분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는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게 뭐 그 역사 유튜버, 역사 선생님, 그리고 웹툰 작가, 그리고 무슨 에세이 작가, 보수 유튜버, 이런 사람들도 적어도 조갑제하고 정규제까지는 가져야 돼요. 그 사람들도 이재명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내란 행위가 잘못됐고 내란은 진압을 해야 된다라는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요즘에 보면 정규제 양반 같아요. 조갑제 양반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까지는 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설프게 양비론을 하면서 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하면서
조기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자꾸 재판 지연을 하려고 한다. 아니, 재판 지연, 내가 이거 칼럼 하나 보여드릴게. 저는요, 다시 강조합니다. 이재명의 재판 지연 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는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만 하나 명확히 해둡시다. 하나만 명확히 해둡시다. 뭐냐? 이재명이 재판을 지연을 했다라고 치고 그것이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 이거 오늘자 사설이거든요? 보세요. 자, 이게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자, 조선일보의 사설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탄핵은 속도전이라고 외치지만 본인의 재판은 2달 지연시킨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가장 나쁜 양비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가리려고 드는 거죠. 자, 첫 번째. 탄핵 심판과 이재명의 재판 지연, 즉 윤석열과 이재명을 등치시켜서 악마화한다. 요게 한번 써먹었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대선 때 20대 대선에 이재명은 심판을 받았어요. 전과 사범, 입이 걸다. 즉 그 가족과의 통화 녹취록을 통해서 실컷 재미를 봤죠. 그죠? 그래서 이재명은 심판을 받았어요. 이거는 뭐 어느 분 보수 진보 양쪽에서 평가가 동일할 겁니다. 1차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서 기소당하고 수사당하고 재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재판을 지연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직선거법 어쩌고 저쩌고를 이런 식으로 지연을 시키고 어쩐다 저쩐다 해요. 자, 좋습니다. 이 재판 지연 행위라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할 자유가 언론에 있다고 전 봐요. 그런데 이거 판단 누가 해? 이 판단을 누가 하냐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판단을 누가 해? 재판부가 한다고. 판사가 한다고. 재판 일정은 판사가 알아서 할 거라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재판 지연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불이익은 누가 감당해? 이 사람이 감당해. 이런 재판 지연 절차에 대해서는 판사가 결정할 거고 판사가 판결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에? 틀려요? 틀립니까? 이재명의 재판 지연 행위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다고 치고 그래서 이런 재판 지연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누가 판단해? 재판부가 판단할 거야. 판사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양비론이나 이재명 악마화를 앞장선다 한들 탄핵 심판과 첫 번째로 동일해질 수 없고, 두 번째, 윤석열이라는 내란범과 이재명의 개인 재판은 동일시될 수 없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근데 이런 양비론에 빠져서 이재명이 나쁘다, 이재명 더럽다, 이재명 때문에 윤석열 뽑았다, 정당화될 수 있어요? 정당화될 수 없어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근데 이걸 왜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냐? 왜? 조기 대선이 올 것 같아서 그래요.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윤석열의 파면이 직감적으로 조선일보도 두려운 거죠. 이미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자 사설을 보니까 이제 이런 대답들이 일단 많이 있고요. 이런 그 논조가 많이 있고요. 저는 조선일보가 자신들의 그 입장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영장 불응에 맞서서 헌법에 맞선 윤석열을 비루하기 짝이 없다라고 언급한 국민일보보다도 못해요. 못하다고요. 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조선일보의 두 번째 사설입니다. 직격을 하란 말이지. 니네가 뽑아올린, 조선일보 당신들이 뽑아올린 윤석열을 직격할 줄 알아야죠. 직격. 근데 마치 이 상황을 한가롭게 조망하듯이, 스케치하듯이 이쪽 저쪽의 극단적 분열 양상을 놓고
이게요,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양극단의 정치가 가장 나빠요. 민주당도 나빠요. 국민의힘도 나빠요. 이재명도 나빠요. 윤석열도 나빠요. 진보도 나빠요. 보수도 나빠요. 양극단으로 나뉘어져 버린 정치 때문에 국가 신인도가 타격을 입었어요. 자, 그리고 조선일보나 TV조선 쪽 보도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게이트키핑을 새로 이제 하는데 어떤 거는 다루지 않고 어떤 건 또 다뤄요. 뭘 다루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파렴치범 윤석열에 대한 비판보다 최상목이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하라고 한 항명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또 뭐예요? 이런 식으로 공수처의 수사 관할권,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에 권한이 없다라는 윤석열 측의 주장을 따와서 이것이 나중에 재판 가면 문제가 될 것이고, 하나 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누가 했는가? 그래서 이런 혼란을 누가 빚게 만들었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비난하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죠. 물론 저는 그 대목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그리고 공수처의 섣부른 설립이나 공수처가 너무 긴급하게 만들어져서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라는 점을 저도 비판한 적이 있고 저도 걱정돼요. 그래서 이런 공수처의 어떤 무능함이 걱정이 돼요. 다만 지금 시기에 또 문재인을 꺼내오고 또 이재명을 꺼내온다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양비론의 가면을 쓰고 내란 세력에 대한 진압보다 이재명의 낙선을 바라는, 이재명의 대선 출마 포기를 바라는 준내란 세력의 뇌피셜이나 사고방식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란 세력과 준내란 세력 그리고 나머지 민주주의자들, 헌법주의자들만 딱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재명이 대선을 나갈 수 있고 없고 말고는 재판부가 결정하겠죠.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곧 열린다고 하니까 재판 지연 행위를 이재명이 했다고 한다면 그 재판 지연 행위를 괘씸하게 봐서 항소심 판사가 이재명 너 괘씸해? 라고 판결하겠죠. 재판 일정도요. 이재명이 재판 지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를 이재명이 감내하겠다라는 시그널이 되겠죠. 그래서 헌재 심판의 지연 행위와 이재명 개인의 재판 지연 행위를 같이 등치시켜서 비교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내란 행위와 공직선거법 행위는 등치될 수 없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정치 기소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정치인의 말로 심판해서 선거에 못 나가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기소라고 저는 보고 있죠. 근데 다만 그 기소,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기소가 정당하다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의 사법의 형평은 다 무너져 왔었고, 그거 인정할 수 있잖아요. 사법의 형평은 다 무너져 있었고, 이 기소가 정당해서 재판이 열린다고 한들 그 재판 일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판 결과에 대한 부분은 이재명이 감당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다. 판사가 알아서 판단해 줄 것이다.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나설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